자,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인데요. 야, 이거 국힘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뭐 이준석을 모셔와야 된다. 이따 오소리가 또 나오네. 아, 이게 정말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윤재욱이가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 되자마자 일성으로 이준석과 함께 가야 된다. 아, 이게 뭐 딱 하는 말을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준석과 함께 가야 된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지금 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런가 하면 동시에 말이죠. 이 수구 언론들, 뭐 제가 좌파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MBC는 뭐 매일 나옵니다. 거의 그건 뭐. 과장하면 뭐 매일 나오고 수구 언론들도 거기 춤추더만. 아, 수구 언론들까지도 이준석 데려와야 데려와야 된다고 난리가 춤추더라고. 났습니다. 지금 중앙일보에서는 말이죠. 이준석과 진중권에 또 1대1 토론을 붙였어요. 그러게. 그래가지고 그걸 지상 그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슨 뭐 원래 모든 어떤 뭐 하다못해 어떤 한 사람을 방송에 불러도 말이죠. 누구는 부르면 안 된다. 누구는 불러야 된다. 아, 그렇지 나는 않습니까? 뭐안 그렇죠. 부르잖아. 바로 화이트 리스트다, 블랙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안 부르잖아. 그런데 이와 같이 진중권이하고 이준석을 딱 붙여가지고 또 중앙일보에서 지상 중계를 한다든지 내지는 많은 언론들에서 이준석을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준석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매일 인터뷰합니다. 거의 그리고 뭐 여러 군데 나갑니다. 옛날에도 이준석이 잘 나갈 때 뭐 10군데 나갔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지금도 거의 그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언론 지금 출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류근일 칼럼니스트라고 있어요. 예, 예. 류근일. 예. 아주 발음 말 류근일. 잘하시죠. 아유, 예, 아주 잘하시죠. 예. 이분이 질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이준석을 띄워가지고 이 기득권 수구 언론들이 이준석을 띄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눈길도 주지 마라. 정확히 먼저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득권 언론들이 이준석을 띄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눈길도 주지 마라. 이렇게 컬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제 의견도 같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구 언론들 내지는 좌파 언론들의 이준석 띄우기가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여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바로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과거에도 말이죠. 언론들이 띄워가지고 거의 이준석이라고 하는 일개 그냥 그야말로 젊은 그런 어떤 경험도 없는 마이너스 3선 정치인을 갖다가 마치 정치 구단처럼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이 그런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이를 1대1로 말이죠. 거의 뭐 그냥 같은 급으로, 같은 헤비급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다 언론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무고죄에 의해서 말이죠. 좀 그야말로 이제 찌그러졌었죠. 그 성상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덕성이라든지 내지는 또 법률적 어떤 그런 형사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특히 국힘 당원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이제 가라앉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라앉은 이준석이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떤 수구 언론뿐만 아니라 또 좌파 언론 이런 기득권 정치인들 내지는 기득권 정치인들과 공생하는 언론인들이다. 네. 이렇게 이제 리고리 칼럼니스트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사실은 이재명이 윤석열을 깐다든지 내지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까는 건 무섭지 않아요. 그건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지. 원래 그런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가 자기 자식이 아버지 까면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이건 치명타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마찬가지로 같은 국힘당에 있는 더군다나 당 대표를 했던 자가 이준석 같은 자가 또 이제 이준석 말고도 뭐 이준석 개라고 하는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다든지 내지는 국민의힘을 공격하면 그건 치명타입니다. 전원이가 할아버지 전두환 대통령 예,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수법을 쓰느냐, 이 좌파들이 또 수구 언론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만 있는 자들이 결국 어떤 작전을 쓰고 있냐면 이준석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까내리는 작전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증명된 바가 있어요. 이준석 때문에 대통령 못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거의 맞아요. 증명된 겁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퇴진하라 뭐 쟤들이 무슨 뭐 데모도 하고 뭐 그야말로 시위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별로 안 먹혀요 오히려. 그런 어떤 구호가 지들 안에서만 먹히는 것이지. 이준석을 띄우는 게 효과적이죠. 그렇죠. 중도층. 특히 특히 이준석이가 또 윤석열 까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도층 표를 가져가고 또 국힘을 갖다가 교란시키고 이거는 자기들끼리 시위하는 것보다 100배 난 거거든요. 그렇지. 따라서 걔들 그 입장에서 본다면 EJ가 되는 거죠.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EJ 수법으로 이준석을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11월 달에 지금 검찰로 무고 기소 의견으로 말이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도, 검찰에 올라가 있는데도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지금 5개월째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수사가 안 되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안 된다면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언론들에서 왜 수사 안 하느냐고 막 그냥 검찰을 갖다가 질타할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 수사가 왜 안 되는 거냐? 왜 뭉개는 거냐? 누가 봐주는 거냐? 이런 식의 기획기사 하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갖다 질타하는 그런 기사 하나가 안 나와요. 맞아요. 류근일 이 칼럼니스트가 말한 이 정도, 그것도 칼럼입니다. 이 정도로 나오지, 지금 이준석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추적하는 그런 기사 하나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거 이상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제 이준석한테 약점을 잡힌 어떤 국힘의 누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수사가 안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언론이 이준석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언론이 이준석을 감싸면서 언론과 연계된 정치인들이라든지 정치인 플러스 언론 세력들, 이 세력들이 그야말로 이준석이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든지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쪽에서 오히려 이준석이를 좀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뭐냐면 이준석이를 봐주는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타도하려고 하는 세력,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인 세력, 그럼. 이게 분명하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항할 정도로 이 이준석을 봐주는 정치인들, 이준석을 봐주는 언론인들이 그 세력이 막강하다.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말로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년이 됐고 상당한 어떤 또 이렇게 추진력을 발휘하시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세력들을 제압했다고 봤는데, 이번 부산에서 뭐 일광 횟집이라고 그러면서 뭐 또 죽창가를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고립돼 있는 게 아니냐. 이 언론들이 포위를 하고 윤석열 죽이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봉규 TV를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그러니까 윤핵관 쪽이라든지 누가 좀 봐주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류근일 칼럼이라든지 제가 또 생각을 해보고 글을 읽어보고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탄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준석이를 이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봐주기 시작하고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띄우기가 지금 시작이 됐다.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다. 이렇게 보고 이준석이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제가 이제 계속 뭐 좀 전화도 하고 지금 또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수사? 장이사 있지 않습니까? 장땡땡이라고 하는. 장땡땡. 장땡땡이 김성진 김성진 이사. 김성진 이사. 아이카이스트 이사로서 김성진이 이준석한테 성접대할 때 실무 담당자. 이자가 나갑니다. 검찰에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로 나갑니다. 오늘 나갑니다. 오늘. 네, 오늘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경찰에서도 이 장이사가 나갔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2번, 3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김성진 그 참고조사할 때 옆에 입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정밀하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정을 갖다 정밀하게 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성진에 대한 참고조사가 무려 6번 이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장의사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갖다가 2번 불렀습니다. 토요일 날 몰래 2번 불렀죠. 수사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얘들을 안 부르고도 기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를 안 부르고 다시 장의사를 부릅니다. 저는 좀 쎄합니다. 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준석이가 지금 피의자 아닙니까? 그럼 검찰에서 이준석이를 먼저 불러야죠. 이 기록을 다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준석이를 먼저 불러가지고서 이준석이를 조사한 다음에, 근데 이준석의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게 아사미사하다 그러면 그때 장의사를 불러야죠.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히려 장의사를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수사가 돼 있으니 피의자를 먼저 불러가지고서 조사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은 제가 무고죄로 고발했으니까 저를 부른다든지 김성진을 부른다든지 장의사를 부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제가 법진 아닙니까? 수사에 저도 수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이는 안 부르고 다시 장의사를 불렀다는 것은
뭔가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우려입니다. 기우입니다.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허, 이거 안 되는데. 만약에 아니 지금 기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기우는 상당 부분 잘 맞는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예리하지 않습니까? 통찰력 같은 것이. 또.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뭔가 장의사를 불러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준석이 불러갖고 확실하게 하려고 그런다. 뭐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장의사를 불러가지고 진술 번복을 받아낸다든지 일부러 받아내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유도를 한다든지 내지는 뭔가 경찰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 조금 다르면 그걸 갖고 들어가지고 야 너 이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준석한테 유리한 정황이 여기서 만약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떤 수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면 이준석이 먼저 불러야 된다. 더군다나 5개월이나 됐다. 더군다나 이게 얼마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차원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게. 이건 정말 당대표라고 하는 자가 그야말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김철근을 갖다 대전에 보낸다든지 그 전에 성상납을 받았다든지 하여튼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사건이 되면은 그야말로 언론 브리핑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검찰에서도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다. 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흘러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기자들은 안 쓰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알려주고 뭉개고 그러다가 장의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장의사를 부른 것이 그야말로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이준석한테 면죄부를 주려는 조금이라도 시도도 있다면 그럼 검찰에서 이거 경찰 조사를 보니까 무혐의야. 무혐의 따라버리면 아이고. 그럼 이준석이가 당대표 다시 내년에 나올 뿐만 아니라 2년 후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럼 공천 받는 건 당연하고 공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준석이가 저렇게 지금 준동을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강태풍 아닙니까? 태풍 속에는 비와 바람이 들어있죠. 제가 촛불 난동을 진압한다고 그래서 제가 강태풍입니다. 별명이. 그래서 이준석의 이준석도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난동을 다시 강태풍으로 진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사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챙기면서 그러면 이준석이 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언론인들 그리고 또 우리 또 검찰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말이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해야 될 사건입니다. 추적 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 언론이라든지 메이저뿐만 아니라 마이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준석 이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좀 완전히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이준석이가 뭐 지금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준석이가 뭐라고 말했다 뭐 이준석에 대해서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윤재욱은 이준석과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근데 이준석을 살려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라앉습니다. 그렇지. 이건 뭐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해서 그래도 무슨 뭐 그래도 함께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안 돼.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 아니고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거 아니고 지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뭔가 해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준석을 띄우고 있다. 그렇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자, 경각심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작전이라고 그럴까 뭔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하고 원내대표 불러가지고요. 야 이거 안 돼. 야 이 수사가 이상하다. 하여튼 반드시 이준석 잡는데 우리 강태풍이 계속하겠습니다.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쉽게 잠 못 드시는 분 아니면 자다가 깨시는 분 맛있는 양갱 드시고 잠도 하나만 드셔도 바로 졸립니다. 수면 유도 락투신 함유가 되어 있고요. 한의학 박사가 개발한 겁니다. 이분이죠. 세계 최초입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맛은 기가 막히고 일로 전화하시고요. 자주 깨신 맛. 세계 최초 수면 양갱. 극하랑 양갱 먹고 아침까지 푹 주무십시오. 이봉규 TV 구독자께 특별 할인입니다. 4박스 플러스 하나에 118,800원. 상담 전화 080-767-3333 전화하세요. 한의학 박사 최초 개발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잠 푹 주무세요. 애국 기업입니다.